공익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익 제보자의 시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도 인원들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월성 1호기 그 주민들도 와서 이게 심각한 경제 파탄,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수출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아마 함께 인원들이 용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 가능하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까지도 문제가 되는 무죄를 지금 선고를 받고 있거든요. 왜 무죄를 선고받냐 얘기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임명장은 받고 아직도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불법을 한 사람들 일을 도와주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것을 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준호 회장이랑 임명현 회장님 우리 원자력 박사시고 3년 전에 저한테 태양광은 271원, 원전은 52원, 갭차 221원 정도를 혈세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한전이 2년 동안 적자인 것을 알려주신 귀하신 우리 원자력 박사 임명현 회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창호 오셨네. 됐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강창호 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몰랐고, 유인물 쭉 보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고 그래요. 근데 월성 1호기가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중수형 원자로입니다. 중수형 원자로인데 제가 한전 들어가서 제일 쫄병 때 했던 그 사업이 뭐였냐면 월성 1호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원자로 형태가 전혀 그 고리 1호기하고는 다른 형태고요. 제가 시간이 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게 몇 년 전에 그 안에 월성 1호기 안에 이렇게 그 압력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해결료가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380개가 있어요. 근데 그 380개의 압력관이 이제 뜨거운 온도의 압력에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살짝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서 그리고 해결료를 매일 집어넣거든요. 매일 집어넣고 매일 빼내고 12개 중에서 8개를 집어넣고 또 이렇게 빼내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압력관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압력관을 7천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발전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탈원전파들이 이거를 다시 없애겠다고. 아니 7천억이 껌값입니까? 아니요. 7천억 어치 껌을 한번 씹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그거를 갖다가 까부수고 다 폐기해버리겠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까부술라 그러면 그거를 폐기한 문재인과 그 밑에 산업부 장관 했던 사람하고 전부 7천억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라! 소리 지르면 안 되죠? 예. 예, 일단 강창호 위원장님한테 바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성 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단장 강창호입니다. 예. 오늘 재판이 51회차입니다. 21년 6월에 기소된 사건이 현재까지 51회차 재판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하늘 같은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 선배님부터 그렇게 정성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것을 이들이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한 통속이 되어서 이 국가 재산을 말아먹은 겁니다. 근데 그 재판이 누가 기소했냐면 여기 옆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이두범 검사장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지시해서 하달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계시면 이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보면 좀 수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시계를 5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익신고자 월성 1호기 최초로 고발했다 해서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항의서, 성명서를 제출해줘서 저희도 공문 제출하는데 거기에 함께 제가 월성 1호기 공익신고해서 받은 공익신고증, 그 다음에 대통령 시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총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대한민국 총선은 제가 넘어진 이유는 파가 800원이네 900원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물가를 만들었던 원인은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에너지 위기라고 해서 전기요금이 2배까지 오르는데 우리는 전기요금이 120원에서 150원, 30원 오른 거예요. 국민들이 팝값에 흔들릴 게 아니라 정말 물가의 근본 원인인 에너지 가격의 위기를 느끼고 전기 켜고 선풍기 돌리고 에어컨 돌리는 거에 덜덜 떨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뭔지 모르고 모든 경제의 책임을 윤석열이 진 겁니다. 결국 그래서 잘 모르는, 이해를 잘 못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이번 총선이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을 만나고 있는데 갈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 범죄인을 갖다 놨는데 모든 것을 증거를 부정하니까 증인을 계속 불러가지고 3년, 4년, 5년 그렇게 재판을 하면 처벌을 누가 하고 사법부의 기능이 어떻게 발휘가 됩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51회차 재판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정재훈하고 백운규가 지금 피고인으로 와 있고 증인은 오진호라는 인물이 와 있습니다. 오진호는 원래 저하고도 형님 동생을 했던 선배입니다. 근데 정재훈이라는 자가 우리 한손에 와서 모든 사람을 탈원전 부역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니, 월급 받으려고 하니 그놈이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성 조작하라는데도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두들겨 패고 인사 발령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담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증인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동료입니다. 내 가족이었는데 내 가족과 동료를 범죄자로 만든 저 정재훈과 백운규와 문재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네. 오늘 강충현 사무총장님 오늘 일정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 반납하신다는 거, 네. 이거를 반납하면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향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네.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면 오늘 행사는 대전 자유시민단체 연합에서 주관하고요. 우리 강창호 단장님 하시는 거에 여태까지 외롭고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데 대전에서 많은 시민들이 몰랐던 이유는 그동안
연합단체가 아닌 개인 단체가 하다 보니까 참여를 잘 못했습니다. 이거는 연합단체고 개인 단체고 떠나서 우리의 일, 우리 다음 세대의 일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함께 해주시고 진행 사항은 12시에 이 앞에서 차량으로 관여버스를 개조했습니다. 윤명 회장님, 정세훈 대표님, 홍성주 회장님, 연합단체 4개 단체에서 준비를 했고요. 간식 여기 원래는 우리 강창호 단님께서 점심을 여기서 대접하기로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런 투쟁할 때 김밥하고 물하고 간식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다 준비했으니까 버스에 12시에 타고 서울로 가서 4시에 행사하는데 아마 여기 도착 시간은 몇 시? 6시. 아마 한 8시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쁘시지만 평일날이 좀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어렵지만 함께 서울에도 원성 1호기 그 울주니까요. 또 주민들도 오시고 또 애국단체들도 같이 함께 합니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공지 드릴 건, 제가 그 고소고발을 하니까 직위해제를 3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요트도 2대 있고 좀 잘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제가 신문 돌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신문 돌리고 고학했었는데 저희 공기업에 들어가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잘 아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차도 조금 중고차 누가 주는 거 타고 퇴직연금까지 다 걸어서 써가지고 돈이 좀 없습니다. 그 마이너스 한 1억 7천 정도 돼 있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 단체 활동에 좀 후원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신 분들한테 행사 마치고 시작하실 텐데 제가 저녁 식사는 대접하겠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기 국가를 지키는 애국 소풍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 주변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저는 지칭을 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처음 대통령 주변의 인물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SK 장학생입니다. SK는 뭐 하는 회사냐면 원자력이 줄어져야지 더 물건을 많이 팔아먹는 탈원전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화석연료 회사입니다. 그자가 대통령 바로 옆에서 정책을 다듬다 보니 탈원전 정책은 백지화한다고 대통령은 맨날 얘기하는데 실제적 행동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고함 칠 겁니다. 대통령, 너 그러다, 당신 그러다, 당신도 전직 대통령처럼 감옥 갈 수 있다. 이 재판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3년 동안 저 피고인들이 변호인들을 30명을 넘게 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30명 넘게 해서 3년을 재판을 받으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2개, 3개가 날아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죄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손실,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들 고소 고발하면 지금 이 극좌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당사자 법을 공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리숙한지 지금 조금 수상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가서 외쳐줘야 됩니다. 그러다 당신 죽는다. 국가 망한다. 그 얘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애국 소풍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월성일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에 저희 구성원들이 지금 다 서울로 가 있고요. 대전에 계시는 몇 분하고 지금 전주에서 올라오신 이춘희 대표님, 그 다음에 홍 여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그 회장님은 원자력 학회 전 회장님이셨고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그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서울대도 나오셨고, 그래서 그 저기 지금 왕 선배님의 후배이시지만 그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재판과 관련돼서 한 2년여로 가까이 다녔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이 처음입니다. 저는 우리 강 단장이 얘기를 했지만 원자력 관련해서 처음 접한 원자력 발전소가 문재인이 문을 닫은 월성 1호기였습니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자력 발전소고요. 1943년도에 제가 원자력 연구소 재직 당시에 시운전 마지막 단계 해결례를 장전하고 이 원자로가 소위 연쇄방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인계 실험 할 때 처음 연구소와 당시 한전 직원과 공동으로 참여해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깊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가 1983년도부터 운영이 됐다고 해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80 노인네도 건강에 뛸 수 있는 분도 있고 40 젊은이도 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월성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4기 중에 가장 먼저 운전을 시작했지만 그 내부에 있는 기계장치들은 가장 최신 제품으로 최신 기술로 구상되었던 원자력발전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운전이 됐다 하면서 노후화된 원전이라는 프레임을 지어서 문재인이가 멀쩡하게 살아있던 원전을 갖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처음 건설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100%로 운전을 해야지 우리가 뽑아낼 걸 다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원자력발전소를 출력을 낮춰서 가동률을 낮춤으로써 경제성이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과 그 일파, 백운교, 정재훈 등은 엄벌에 쳐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있는 데는 무언가 또 하나의 비호세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비호세력을 갖다 척결해서 모두가 에너지, 특히 전기 에너지를 풍족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학로 전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 현수막을 바로 이렇게 하나 다 바꿨는데요. 현수막 내용을 들고 계시니까 잘 안 보이실지 모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의 결정적 단서, 비용 보전 신청서를 묵히는 산업부 탈원전 비호 세력 고발한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월성 1호기, 그러니까 국가 재산을 말아먹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임.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배임은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고 누군가 이익을 봐야 됩니다. 저 7천억을 한수원이 산업부한테 물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부가 불법이니까 안 돼,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임명장을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은 산업부 장관이 그걸 들고 있는 겁니다. 처리 기간이 6개월인데 그걸 2년 동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재판장이 아니 누가 손해봤냐고, 손해본 사람이 손으로 안 듭니다. 배임은 누가 손해받고 이익 받느냐, 그게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 누가 손해봤다는 게 안 나오니까 계속 증인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재판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제가 올라가서 대통령직이 5개를 받는 동안 계속 보고를 했어요.
근데 태평양 옆에 있는 놈들이 다 한 통속이라다 보니까 그걸 보고를 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가서 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서울에는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가 좀 와서 조금 눅눅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비가 그쳐지고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 화이팅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 팀장님, 버스 12시에 되나요? 정확하게. 좀 일찍 올라가시죠. 그래요? 좀 일찍 올라가시죠. 그러면은 좀 더 얘기할까요? 네, 그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3년 전에 사업 장사와나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7천억인데 그 7천억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10원 전기가 산업용 전기가 올라가면 아까 30원이라는데 아마 그건 주택용일 테고 산업용 전기는 얼마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요. 10원이 올라가면 삼성이 연간 지불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조 원입니다. 만약에 30원 올랐으면 9조 원을 내야 되는 거죠. 10조 원 정도 벌고 1조 몇천억을 버는데 문 닫아야 됩니다. 삼성. 그럼 삼성만 닫는 게 아니라요. 자동차도 만약에 모든 원가에 제품의 원가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자동차 강판도 비싸지면 벤츠보다 비싼 현대차 타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독일 유럽 방산업체 리더가 되고 있는데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전기가 3배 비쌉니다. 다행히. 근데 비슷해지면 독일보다 비싼 장갑차 방산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271원 태양광 가스가 239원 원전이 52원입니다. 그 52원으로 120원 150원 이득을 봐서 아리백 태양광 가스 LNG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걸 없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망하자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 5배 전기요금 오늘부터 내실 분 계세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리백인데 아리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 뒤에 저희를 아리백으로 미혹해서 모든 산업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말아먹겠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범의 아가리에 들어가서 대한민국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미래를 다 당신한테 주겠다 잡아먹으라 한 말이 유럽가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강창호 단장님께서 외롭게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평일날 이렇게 모이지 못했었는데요. 대전에서 중부권에서 이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7천억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AI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 센터 하나가 국가급으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국가급 원전이 지금 20%인가 제가 이따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원전이 8, 90%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전기가 안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8, 90%라는 거를 뉴스를 잘못 들어서 네이버에 제가 그 댓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2년 전서부터 탈원제대에 쓰고 있던 저도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원전이 8, 90%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100%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지가 시킨 걸 8, 90%인 걸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노후에 밥값이 지금 감이나 이런데 2명이 10만원, 15만 하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탈원전 내면 100만원, 아니면 리어카,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한 유학가를 끌고 다니면서 점심을 식사를 한 끼를 사드셔야 되는 시대가 있는 게 탈원전입니다. 경제 기본 원동력은 에너지원, 그 다음에 인력인데 탈원전과 소주성, 장화성의 망상 경제인
고소득 주도 경제 성장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폭등.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물가 폭등을 국가 기조로 삼아서 그 영향이 지금 있는 거지. 윤석열 정부가 2년 말에 이 도박입니까 경제가? 저 사업하는데요 30년 33년 하는데 10년 동안 죽어났습니다. 20년째 경쟁에서 힘듭니다. 30년째 조금 괜찮아지려니까 바뀝니다. 경제라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2년, 20년에도 안 됩니다. 근데 전 정부 문재인이 망가뜨린 4년, 5년 동안에는 앞으로 30년간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게 됩니다. 이 점 꼭 좀 우리 중부권에서 대전에서 좀 나서주셔서 대자연, 대전 시민단체 계신데 탈원전에 대한 이 단체라나 좀 여기 대전에서 계신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좀 단톡방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강창호 단장님 후원도 좀 하고 적은 돈이지만 탈원전에 대한 대전 단체라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하기는 힘들거든요. 2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주에도 괜찮습니다. SNS가 대전에 단톡방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충영 사무총장님 덕분에 정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버스에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7천억 이제 손실을 했잖아요. 그거는 22년까지만 했을 때 7천억이고 원래 47년까지 쓰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4조 원입니다. 4조 원. 4조 원을 말아먹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쉽게 우리가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이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니까 물건 만드는데 기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료비, 연구비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인데 우리가 경쟁수단, 전기요금이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문재인 덕분에 올라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이 상황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안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조금 올렸는데 누구를 올렸냐면 산업전기요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산업전기요금하고 일반 전기요금이 똑같아요. 근데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3배거든요. 3배? 근데 거기는 전기 가정용은 3배인데 산업용은 절반이에요. 왜냐? 산업을 지켜야 되니까. 산업을 지켜야 내 자식들이 가서 일할 터가 있고 우리가 경제가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가 망가지면 바나나를 제가 어렸을 때 사 먹는 것처럼 귀한 과일이 돼요. 지금은 바나나 누가 쳐다봅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공장이 다 떠나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바나나를 귀한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2023년 1월부터 지금 17번째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하고 함께 시작해서 계속해서 함께 해 오셨던 우리 그 강천석 그 우남회 회장님이신데 우남회 회장님 이제 저기 뭐냐 건국 우남회 회장님이신데 뭔 일이 있어갖고 거기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그만하신다고 됐대요. 근데 정말 말씀도 좋으시고 행동하십니다. 항상. 저 강철석 회장님께 전직 회장님께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죠? 네, 작년 11월부터 매달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부지런하셔가지고 10시부터 앞으로 더 있을 거죠. 재판에 참관해 주십시오. 왜냐?
제가 11월 달에 왔을 때는, 작년에 왔을 때는 변호사가 막 한 10명 가까이 막 쫘르륵 있는 거예요. 그 수임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몇 채가 날아가는 돈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와서 참관을 했더니 차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5명이나 왔더라고요. 또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었다는 놈, 백운규가 이렇게 거기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앉아서 제가 나타나면 흘끔흘끔 쳐다봐요. 정재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판 때부터는 아예 변호사들이 2~3명 있는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백운규가. 정재훈은 뭐 늘 뒤에 앉아 있고요. 이렇게 우리 방청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우리들이 압력을 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쳐다보지 말고 이 쳐 죽일 놈들, 이런 레이저 광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거기서는 말 한마디 하면 당장 퇴장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판사도 딱 쳐다보고 이 피고인들 딱 변호사들도 돌아보기만 하면 제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제 벌벌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참관석이 꽉 차면 이들이 얼마나 압박감을 받겠습니까? 앞으로는 많이 모여서 참관해 주시고 여기서 외쳐주세요. 어떤 일을 이루려면 분노해라. 일단 분노가 없습니다. 우리 우파들은 너무 착해 터져서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쳐라, 이겁니다. 그래야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좌파들이 잘하는 짓인데 배워야겠습니다. 탈원전 청구서가 47조 원이랍니다. 47조 원, 저는 꿈도 못 꿀 돈입니다. 47조 원이면 1000억 원이 47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47조 원. 이렇게 손해를 끼쳐놓고도 얼마 전에 문재인이 나와서 하는 말 혹시 보셨습니까? 눈도 보니 후진국이 됐더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태어나서, 무도한 정부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 이게 어떤 놈, 지놈을 말하는 겁니까?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여기 저는 많이 와봤어요. 백신 패스 반대, 마스크 반대 여러분들과 많이 와봤어요. 막 눈물 흘릴 때도 왔거든요. 이렇게 해야 백신 패스도 뭐 다 취소하고 포기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항의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겁쟁이를 만든다. 링컨의 말씀이랍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다. 토마스 제퍼슨,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서울가서 소리를 지르셨더니 못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예. 못 사줘? 아니 법원 앞에 여기 지금 탈원전.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기자회견이라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게 되면 의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차량에 대형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진짜 거리가 한 300m가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 양반이 그걸 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버스가 오는 시간이 50분으로 되어 있어서 약 10여 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한 말씀 꼭 해주시고 싶다. 나 이 말은 내가 꼭 우리 동지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우리 애국 동지들한테 말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여기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신대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연맹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봉만 목사입니다. 박수 한번 쳐요. 맞습니다. 손에 들어서 박수를 못 쳐요. 제가 존경하시는 우리 윤맹현 회장님께서는 미국 MIT 공학 박사님이시고 원래 한전의 사장님 후보였는데 조금 충청도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좀 미운털이 박혀서 사장님이 못 됐습니다. 원자력 하면 윤맹현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그 지역의 동구지역 회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나라를 살리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역사는 15년을 흘러갔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15년 세월을 집권했습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밑에 수하의 사람들은 다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서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흘러간 역사를 잘못된 그 부분을 일깨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이 민족을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승자가 되기까지 뛰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서울 올라갈 때 제가 우리 윤명현 회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현장에서 제가 겸임 교수이고요. 원자력 기술사, 해결력 기술사입니다. 제가 원자력 자격 10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올라가면서 제가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이 재판까지 이끌었던 이야기, 한 6년, 7년 정도 이야기인데요. 편하게 말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말하면 좀 졸릴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쉽게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것처럼 안내해 드릴 테니까 편하시게 저한테 버스 타고 올라가시면서 물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